예, 다시 머릿속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이제 그 4세기 이전에, 4세기 이전은 그 졸본 선주 집단, 온족 비류, 뭐그 설화, 그러니까 그 뽕이니 아니니 그걸 떠나서 그 집단이 이렇게 육지로 해서 그 졸본 선주 집단이 이제 내려온 것이고, 이렇게 내려온 곳이고, 이제 4세기 이후에 4세기 이전에 이제 그 백제 선주 집단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내려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라 등교는 이제 석시, 박씨는 뻥, 석시부터 해서 당시 그 임나가야의 한 소국이 아니었나, 사로국, 석시 시대. 임나가야 소국이 아니었는가, 석시시대. 그러면 그 미추왕 주ገብ구는 뭐냐, 이것도 뭐 라마동 루트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김해에서 올라왔다고 해도, 대구 쪽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뭐 백제 김해 대구 뭐 이래 가나. 예, 어쨌든 이것도 따로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용씨는 이제 강릉 대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영세불망비와 거사비 무엇이 다른가, 그 제목인데, 이 공산성, 이 금서루, 금서루 입구에 그 비석군 내 홍청도 관찰사 김소 거사비 앞에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 일본은 이 박석김 삼성설이 이 지증왕 이후에 신라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는 곧장 조선사 연구에 착수를 합니다. 조일관계사 연구에 착수한 것이죠. 조선은 후백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혈연으로나 성씨로는 무리 없이 크게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견훤과 관련된 논의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출생지와 관련하여 경상도 상주설과 전라도 광주설로 대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두 상주 가은현이라고 해서 대부분 연구자들은 견훤을 상주 출신으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성씨에 대한 기록으로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본디 성이 이씨였으나 뒤에 견씨로 성을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씨일까? 경주이씨라는 말이 우세합니다. 견훤은 가난한 농민 출신이 아니고 상주지방 호족 출신으로 봐야 된다. 견훤이 거느린 군사는 죽주의 기헌이나 북원의 양길처럼 이리저리 긁어먹은 유민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 신라의 정규군이라는 사실. 견훤을 대장으로 모시던 부하들이 호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반정부군으로 돌아선 거죠. 그가 경혜왕을 없앤 것은 성씨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모용씨에서 김씨로 덮었었는데, 거기다가 말기에는 이제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제 더 내려가서 토착화해서 이번엔 박씨, 그래서 박성김씨, 그러니까 박성, 김성, 모용씨 해서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견훤이 이 포석정에 들이닥친 게 아닌가,
일설에는 그 술 파티가 아니라 재래를 올리던 중이었다, 그러다 저 세상 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이씨 밑으로 박씨로 내려가는 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이 3대 만에, 예, 이 3대 만에 리견헌에 의해서 절단났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려 이후에 너도 나도 우후죽순 슬슬 김씨성을 쓰기 시작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통제 상황으로 사실 왕은 성씨에 매이지 않았죠. 그냥 나는 나다 상태였죠. 예, 일왕을 보면 성도 없고 주소도 없잖아요. 그런 식인데, 아무튼 그 중국과 외교적인 목적으로 썼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신에게 성을 주기도 했죠. 근데 그 김유신 집안도 오래 가지 못하고 절손됐죠. 예, 정치는 매정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김부가 왕으로 올려지고, 현대 한국사 시초는 아무리 올려잡아도 여기부터입니다. 후삼국 이전은 현손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로 내려오시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그 견훤이 경주이시면은 조선은 전주이시니까 오늘날 양축 이 영호남 이씨가 되는 것입니다. 본디 4세기 이전 남한은 이 사만 백제국이었어요. 예, 사만의 중심은 백제죠. 예, 34세 나이에 황제를 칭한 견훤은 전주에 입성한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예,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삼국의 시초를 근본부터 살펴보건대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혁거세가 일어났다. 그런 까닭에 진한과 변한이 이를 뒤따라 일어났던 것이다. 백제는 600년을 이어왔는데 당고종의 수군이 바다를 건너고 김유신은 당군과 합력해 백제를 멸망시켰다. 내가 이제 옛 의자왕의 한을 씻어주리라. 예, 우리는 이 견훤의 말을 긍정 또는 부정하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이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다, 그것을 분석자의 자세로서 이 현미경을 들이대는 탐구적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예, 오늘날 현대 한국의 이씨 김씨 체제는 이때 시작된 것이죠. 예, 조선시대를 볼까요? 백제와 조선이 시공초월 연결되는 순간이네. 예, 이곳은 그 공주 공산성 금서로 입구에 있는 비석군입니다. 충남 공주와 관련된 인물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 견훤과 경순왕 구도가 조선시대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영세불망비. 예,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영세불망비가 뭐냐면은 지방 수령의 공적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맨 입구에 그 4개 비석 있잖아요. 저 4개 중에 3개가 영세불망비인데요. 두 개는 제학공파 거고 한 개는 이공공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왼쪽 게 제 직계조상인 김소, 그러니까 관찰사 김소의 거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소, 본가는 안동, 인조 13년 문과에 급제해서 충청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예, 4개 중 3개는 영세불망비인데 맨 왼쪽 이거는 거사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지금 보는 거예요. 이 거사비는 지방 고을을 다스리던 수령이 떠난 뒤에 백성들이 그가 재임했을 때의 공덕을 기리어 떠난 뒤에도 잊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세운 비석이고, 그래서 영세불망비와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이 영세불망비의 경우에는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죠. 조선시대 지방관들을 겨냥해서 그 지역 인사들이 이 자발적으로 세우는 형식이지만 따져보면 정치 쇼다. 그래서 그 지방간 봉린이 주동해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 실상
그의 추인 묵인 아래 세운다고 합니다. 반면 거사비는 지방 수령이 재임 중에 선정을 베풀어 향민이 그가 떠나고 난 후에 그의 공덕을 기려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영세불망비는 재임 기간에 세운 반면 거사비는 임기가 끝나고 떠난 이에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뜻에서 형편에 따라 돈을 모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백성들이 구간을 잊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세운다는 훈훈한 취지에서 시작된 이 일은 후대로 내려갈수록 그 의미가 변질됩니다. 결국 영조 연간에 거사비는 금지되고요. 정조 때에도 이 금령을 거듭 밝혀서 영조 20년인 1744년 이후에 세운 거사비는 모두 뽑아버리도록 했습니다. 1666년 음력 6월 11일 서울 남산 아래 충무로에서 사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의 그 14대조 할아버님이신 이제 보이시는 감사공 김소께서 돌아가셨죠. 감사공께서는 그 인조 8년인 1630년 29세 나이에 진사시에 2등으로 급제하고요. 음보로 무사 참봉인 종9품을 받은 후에 종5품인 의금부 금호랑, 정6품인 호조 좌랑이 되셨습니다. 인조 13년인 1635년 34세 나이에는 알성문과에 급제하고 이듬해 정5품 정랑이 되셨죠. 그해 1636년 35세 나이에 후금의 침범이 예상되자 공은 문무를 겸비한 자로 선발되어 해주 판관이 되셨고요. 인조 15년인 1637년 36세 나이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끌려가게 되자 세자대군을 청나라까지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정3품인 군자감정, 강릉부사, 종2품 함경도 병사, 종성부사, 함경도 남도 병사는 이제 부친 노안으로 사용하고요. 그렇게 거쳐서 인조 22년인 1644년 43세 나이에 정3품 호조 참의가 되십니다. 그해 겨울에는 이제 그 중국의 세인사차 가던 사신인 성절사로 청나라에 갔다가 귀국길에 이 볼모로 있던 소현세자에게 들려서 이제 아껴 쓰고 남은 공금을 이 세자의 귀국을 위한 말 준비 비용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종이품 경주 부유는 이제 부친 노환으로 사용하고 정3품 형조 참의는 잠깐 있다가 부친 노환으로 사용합니다. 정3품 승정원 부승지와 진주 목사를 거쳐서 인조 26년인 1648년 47세 나이에 종2품 충청도 관찰사가 되십니다. 공은 정3품 풍계에서 종2품인 충청도 관찰사를 수직으로 받으셨는데 무려 18년간이나 정3품 풍계에서 승차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별세를 당하시죠. 이는 아마도 당시 열세당이었던 남인에 속하셨던 공께서 우세당인 노론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시기고 더욱이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강력하게 활동하던 때였기에 겪었던 피해였을 것입니다. 맨 좌측의 거사비는 관찰사 불망비이죠. 1648년 7월 인조 26년 47세 나이의 공에게 인조임금은 충청도 관찰사에 나아가는 공에게 다음에 교서를 내립니다. 홍청도 관찰사 겸 병마 수군 절도사 순찰사인 김소에게 내리는 임금의 교서. 여기 교서에 그 홍청도라고 나오는데 처음엔 이렇게 눈을 의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충청도는 한때 홍청도로 불렸습니다. 충주 대신 홍주, 그러니까 지금의 홍성을 넣은 것이죠. 중종의 셋째 부인이자 인종의 계모인 문정왕후는 인종이 의문사고 이복동생 명종이 즉위하자 명종의 친어머니로 정치보복 섭정을 시작합니다. 명종왕이 계승에 반대하던 인종인맥 대윤파와 살인파를 제거하기 시작한 거죠. 명종 2년인 1547년 양재역 객사에서 벌어진 섭정비방 대자복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약빙의 아들이자 대윤파 소장 윤희의 사위인 이홍윤이 이 명종이 쫓겨날 거라고 또 비판하자 그 보복으로 충주지역 이약빙의 문인 300명 이상을 죽이고 충청도 지명에서 반란의 도시인 충주를 뺀 거죠. 아무튼 좌우지간 그때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서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홍청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왕께서 이르시길 오직 국가의 근본이 되는 곳은 충청도이다. 그러므로 중신에게 권한을 맡길 적에는 반드시 내 뜻을 정승들에게 물어보는데 내가 먼저 정한 뜻과 중의가 서로 같도다. 돌아보건대 저 백제의 옛 강토는 실은 사만의 중요한 관문이다. 길은 호남과 영남의 양도로 통하고
군읍은 53구역이요. 땅은 경기도와 연하여 동서로 7, 800리이다. 세상이 어지러울 땐 양자강과 회수처럼 진영을 보호하고 때가 평온할 때는 초나라 영토의 문과 뜰과 같이 겉과 속이 되는 물과 산인 금관과 계룡산의 험함과 굳건함이 마치 굳은 비 내릴 때 미리 준비함과 같도다. 군영에 단단히 무장한 군사와 말들은 날래고 강하여 스스로 부역을 한다. 그동안 가뭄과 홍수가 온 후에 이어서 기근이 거듭해왔으며 더욱이 병자호란이 있은 후가 되니 불안함을 스스로 안정하게 하고 진정시켜 어루만져줄 방책에 있어 지금 소홀함이 있다. 어루만져 편안히 다스려줄 임무를 맡을 자는 그대 말고 그 누가 있겠는가. 오직 그대라면 훌륭한 재주를 갖고 있어 큰일을 맡길만 한데.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현종 7년인 1666년 9월 김소공이 뭘 하자. 현종은 다음에 취재문을 내려요. 국왕은 예주 자랑을 보내어 죽은 전 감사 김소의 영혼에 고하여 제사하노라. 중간 생각하고요. 장차 임금이 경을 불러보아도 천하에는 슬픔만이 남았도다. 내 마음을 알아줘. 생략하겠습니다. 보통 중기라고 할 때는 한 왕조의 지배가 안정된 시기죠. 족보에는 강원도 강릉에 김소의 불망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망비는 후세에 잊지 않고 전하기 위해 세우는 비석인데요. 근데 이 불망비가 사라졌는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고려 중기에는 그러니까 중기는 한왕조의 지배가 안정된 시기인데, 이 중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려 중기에는 무열왕손, 강릉인 출신의 김부식이 있었고, 조선 중기에는 경손왕손, 경순왕손, 안동인 출신의 김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편은 김부식 손자 김군수의 동도 객관시를 읊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무열왕 김춘초의 왕손이요, 문열공 김부식의 집안이라 계림의 진골 자랑할 만하거늘. 이하 생략. 계림 운운하던 김부식 손자 김군수는 이 울산 호족 김치력의 이후 절손되죠. 무열왕계는 이후 최종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또한 김소 아들 김기만은 김구만 또는 김기만, 어쨌든 금계포란형이라는 말에 절을 밀어버리고 아버님 묘를 썼다가 그만 승리의 말에 가세가 무너졌다는 설이 있죠. 계림, 닭, 기말지 설화와 참 안 맞습니다. 불교와도 안 맞죠. 이 김부식도 대표적인 유교 학자고, 이 김소 또한 이 사대부 그거로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유교 마인드로. 해서 이 무열왕계는 절손됐고요. 경순왕계는 가느다랗게 명을 잇게 됩니다. 다음 편은 이제 좀 더 올라가서 공산성 내에 있는 추정왕궁지에서 김헌창의 난 후삼국 시대의 조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백제 시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백제 시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일본의 기원일까요? 대뜸 이런 질문을 하니 생뚱맞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황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식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일본 천황가가 백제에서 건너간 후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퍼져 있죠. 아키히토가 칸무 천황 어머니가 백제개라는 사실을 공언하면서 북에도 백제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의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제 생각은 한때 이었을 수 있으나 그랬을 수 있으나 현재는 무관하지 않나. 만세일계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만세일계가 아니라는 거는 만세일계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깃발이 이게 다르네요. 이게 거기 위례성, 하남 위례성, 하남 위례성, 지난번에 찍었던 거기하고는 지금 이게 키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자리를 옮겨서 추정 완공지터에서 다음 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